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스택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기술 스택이고요. 방금 말했듯이 몽고디비, 익스프레스, 앵귤러 JS, 노드 JS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스택은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스터디 GPS라는 조그마한 스타트업이고, 저희가 이 민스택을 선택하게 된 것은 뭐 저희 팀원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좀 쉽게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노드.js가 뜨고 있는 추세에서 민스택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장점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하나면 다 이제 서버, 백엔드,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 다 개발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시작하기도 쉽고, 그래서 또 빠른 이제 뭐 POC 같은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하죠. MVP 개발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스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에코시스템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첫 번째로 이제 개발 환경 관련해가지고 npm 노드를 설치하면 이제 따라오는 툴인데 그 서버 측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도구가 되죠. 그리고 요맨, 바우어, 그런트라고 이제 세 개가 항상 같이 다니는데 요맨은 프로젝트 스캐폴딩을 하는 처음에 이제 시드를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의 시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가 되고요. 바우어는 그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관리해주는 툴이고 그런트는 이제 프로젝트를 빌드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행 환경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툴이 PM2라는 툴인데요. 원래는 노드.js 측에서는 노드.js 쓸 때는 Forever라는 툴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 이제 PM2로 이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PM2는 뭐 좀 기능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서 뭐 CPU 개수만큼 프로세스를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개 띄운다던가 그다음에 로그랑 모니터링 기능을 이제 좀 편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또 얘를 PM2를 가지고 배포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써보진 않았는데 뭐 등등 이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또 이제 모니터링 백업에 관한 이제 다른 외부 서비스를 또 쓰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MMS는 몽고DB 이제 매니지먼트 시스템 서비스라고 몽고DB의 모니터링과 백업을 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니터링에서는 되게 다양한 그런 매트릭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자체는 무료예요. 백업 서비스는 이제 유료기는 한데 그게 데이터 한 2기가 정도까지 쌓일 때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는 한 달에 $5 이하인가? 그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꽤 괜찮은 서비스인 것 같고요. 뉴렐릭도 이제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서비스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노드.js 쪽에서는 제가 유료 버전을 안 써서 그런지 좀 기능이 좀 미흡하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같이 뉴렐릭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죠 얘는 사실 유료 버전이 그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마무리로 일단 민스택에서 이제 도커랑 연관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아닌가. 몽고DB, 노드.js. 사실 익스프레스랑 앵귤러랑은 별로 상관은 없죠. 앵귤러는 어차피 클라이언트 측에서 돌아가는 거고 익스프레스는 뭐 노드.js 안에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목이 이렇게 이제 글자가 M하고 N에 이제 대문자가 되어 있다는 거. 네. 별거 아니지만.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소개한 내용은 일단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니고요. 그냥 이때까지 사실 도커 자체를 써본 게 얼마 안 돼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경험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일 뿐이고요. 아마 개선할 여지는 엄청 많이 있을 거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민스택 기반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실제 이제 AWS에다가 구성을 한다고 치면은 아마도 이런 구성이 되겠죠. 일단 로드 밸런서가 있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뭐 몇 개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이 있을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레이어에 이제 몽고DB의 레플리카 셋들이 이게 샤딩을 하게 되면 이 레플리카 셋이 여러 개가 될 거고, 샤딩을 하지 않으면은 레플리카 셋이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보통 레플리카 셋은 3개 이상의 노드로 그 몽고DB 서버로 몽고DB 프로세스 3개 이상으로 구성을 하게 하는 것 같고요. 2개로만 하면은 하나가 죽었을 때 나머지 하나도 동작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서버가 이제 좀 부족하면은 2개의 이제 몽고디 일반적인 서버와 하나의 아비터로 구성을 해서, 아비터는 이제 사양이 낮은 서버를 쓰게끔 구성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몽고DB를 이제 레플리카 셋을 구성을 하려면은 뭔가 처음에 서버를 실행할 때 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실행을 할 때 파라미터로 레플리카 셋 이름을 넘겨주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마스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어떤 명령어를 또 날려줘야지 어떤 서버들이 레플리카 셋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컨피규레이션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이제 완전 수동적인 과정이라 가지고 약간 자동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몽고DB 레플셋 컨피규레이터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MMS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에이전트랑 백업 에이전트를 하나씩 이제 서버에 설치를 해서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컴포넌트들을 도출을 시켜보면은 일단 몽고DB 서버, 그러니까 몽고DB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 몽고DB 레플셋 컨피규레이터가 있고, MMS 모니터링 에이전트, MMS 백업 에이전트,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되겠죠. 여기서는 샘플을 쓸 거고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다 그 MMS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도커로 띄우고 하는 것까지는 다 잘 됐었는데, 그 실제 MMS 서버 측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지를 봤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빼버렸어요. 그래서 데모 구성은 이제 다음과 같이 될 거고요. 데이그란트를 하나를 띄우는데 이제 거기 서버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 서버에는 몽고DB 레플리카 셋을 이렇게 몽고DB 서버 2개와 아비터 하나를 띄우고, 그 다음에 레플셋 컨피규레이터를 띄우고요. 그 IP는 이거에 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VM에는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몽고DB부터 살펴보면요. 몽고DB 서버의 도커 파일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일단 처음에 이 KG9 우분투라는 이미지는 제가 그냥 기본 우분투 14.04에다가 약간 이제 몇 가지 툴만 좀 설치한 그런 이미지고요. 거기에 그 몽고DB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우분투에 설치하는, 몽고DB를 우분투에 설치하는 방법 그대로 그렇게 이제 런 명령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볼륨을 하나 추가를 해서 그 디렉토리를 워크dir로 쓰고 27017 몽고DB에 쓰는 포트를 익스포즈하고, 그 다음에 엔트리 포인트로 몽고디 -db 패스 이 폴더를 지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띄우면은 서버가 몽고디가 뜨면서 데이터를 여기 이걸로 쓸 거예요. 제가 run 명령어를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리눅스 명령어를 하나의 run 명령어로 한 거는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이게 베스트 프랙티스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게 빌드가 될 때 뭐 캐시를 중간에 이제 만들긴 할 테지만 어차피 얘가 바뀌게 되면 전체가 다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한번 실행을 할 때 런이 하나면은 뭐 중간 이미지가 적게 나올 테니까 그냥 중간 이미지를 줄이려고 레이어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려고 그냥 이렇게 한 거고요. 이게 바람직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이제 빌드하는 거는 이렇게 도커 빌드 명령어로 빌드하면 되고요. 얘를 실행시킬 때는 도커 런 명령어로 포트랑 데이터 볼륨을 노출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름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엔트리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다 이런 명령어에서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엔트리 포인트 그대로 쓰고 여기 뒤에 레플셋 파라미터만 더 넣어줘도 되지만은 그냥 아예 전부 다 이제 오버라이드해서 몽고디에 dbpass랑 레플셋 명령 그 파라미터를 다 같이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실행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호스트에 27017이라는 포트로 그 몽고디 프로세스가 하나 열릴 거고, 걔는 레플셋 MNOD의 멤버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세 개를 띄워가지고 하나는 27017, 하나는 27018, 하나는 27019. 왜냐면 얘가 다 똑같은 베이그런트 서버에 뜰 거기 때문에, VM에 뜰 거기 때문에 포트를 달리해줬고요. 이게 또 이름도 당연히 이렇게 겹치면 안 되니까 달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가 어차피 이미지 안에 이제 몽고디 프로세스 말고 몽고라던가 몽고덤프라던가 그런 유틸리티들이 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엔트리 포인트를 오버라이드 하면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 클라이언트도 실행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몽고를 실행시키면서 이게 서버 주소를 넘겨주면은 접속이 가능하겠죠. 일단 몽고DB 서버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레플셋 컨피그레이터를 잠깐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레플리카 셋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몽고DB 쉘에 접속을 해서 명령어를 날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좀 자동화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이제 환경 변수로 서버 주소들을 넘겨주게 되면은 그 서버들을 이제 레플셋을 설정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노드.js로 작성한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지금 앞에 나오진 않았지만 노드.js 이미지를 기본으로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스를 추가해주고 add 명령으로 추가해주고 workdir도 그 폴더를 쓰게끔 하고 npm 인스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엔트리 포인트에 이제 index.js를 실행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쓰는 환경 변수가 이제 id는 레플리카 셋의 id고, 서버는 일반적인 서버, 일반 서버고, 이제 아비터는 아비터 서버. 원래는 좀 더 이제 그 컨피그레이션 할 때 파라미터들이 훨씬 많거든요. 히든이라던가 프라이어티라던가 서버 각각의 서버에 설정할 수 있는 속성들이 훨씬 많지만 그런 건 제가 안 쓰기 때문에 일단 아비터 정도만 설정 가능하도록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정할 때는 이제 initialize라는 메소드를 쓰고, 다시 설정할 때는 reconfig라는 메소드를 쓰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정하기 위한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이제 이 옵션으로 파라미터들을 넘겨주면서 그 레플셋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서버의 주소들과 그 아비터의 주소를 이렇게 호스트와 포트를 파라미터로 넘겨줘서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를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베이그런트가 이렇게 두 개가 떠 있고요. 네.
따로 해야 되니? 네. 베이그런트가 이렇게 떠 있고요. 하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IP가 7.10, 어플리케이션은 7.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이그런트 설정에서 각각의 그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2375를 도커가 TCP 포트 바인딩 할 때 쓰잖아요. 걔를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2376으로 이제 제 맥에 2376으로 매핑을 해서 오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어플리케이션 VM 머신은 2377이라는 포트로 이제 매핑이 돼 있어서 로컬호스트에 2376으로 도커 명령을 날리면은 데이터베이스 쪽에 도커를 실행을 하고요. 2377로 날리면은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명령을 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 환경 변수로 이 도커 호스트 언더바 호스트를 이렇게 설정해 줬기 때문에 도커 명령을 날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날리게 되면은 여기서 특별히 보이진 않지만 이 포트를 쓰는 데이터베이스 VM에 명령을 날리게 되고요. 여기에 지금 이미지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앞으로 얘기할 것들에 대한 모든 이미지들을 여기 미리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행만 하면 되는데요. 타이핑을 하긴 좀 힘드니까 첫 번째 몽고디 프로세스를 하나 띄우고요. 여기는 두 번째 거를 띄우고, 여기는 세 번째 거를 띄울게요. 그럼 지금은 이제 다 애플셋이 이제 설정이 안 돼가지고 그 설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클라이언트 접속하는 거고요. 몽고로 이제 클라이언트 접속할 때 27017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ls 스테이터스 명령으로 보면 얘가 지금 설정이 안 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걔를 레플셋 컨피규레이터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설정을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을 27017, 27018, 27019를 호스트들로 이제 설정을 하는데, 마지막 것만 이제 아비터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정이 다 될 때까지 얘가 계속 주기적으로 조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정이 다 되면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이 27017이 프라이머리로 설정됐고, 두 번째가 세컨더리, 마지막이 이제 아비터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몽고로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요, 이렇게 설정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아비터로 설정된 것이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너무 짧은가? 네. 그러면은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프라이머리가 바뀌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지금 얘가 프라이머리인데 얘를 죽이면은 오씨, 잘 안 보여. 017 쓰던 애가 이제 죽었고요. 지금 얘가 27017로 붙었었으니까 다시 27018로 붙어서 보면은 얘가 이제 지금 27017은 죽어서 응답하지 않고 27018이 이제 프라이머리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를 살려볼까요? 스타트. 네, 새로 살려서 로그를 보면은 네, 이제 얘가 27017이 세컨더리로 바뀌었죠. 이렇게
래플셋이 잘 동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일단 데모까지는 안 보여드릴 건데 뭐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지만은 일단 도커 파일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도커 파일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 설치 과정 자체는 이제 MMS 사이트에 있는 그 글자가 좀 작네요. 그 명령 그대로 설치를 했고요. 근데 얘는 API 키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 API 키가 이 경로의 파일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API, 이 파일 안에 MMS API 키는 까지만 써있어요, 원래. 그래서 이 뒤에 이제 API 키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SED 명령어로 교체를 하게끔 그렇게 한 것이 setup.sh고요. 그래서 setup.sh 실행할 때 이 environment variable로 얘를 이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run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configuration 파일 위치를 지정해서 run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cmd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shell 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un 할 때 이 실제 파라미터 그 API 키를 여기에서 넣어줘야 되는 거죠. 백업 에이전트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에이전트까지는 잘 돌아가는데 MMS 서버에 연결해서 해보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ode.js 부분인데요. 일단 Node.js의 베이스 이미지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 우분투에서 제 우분투 이미지에서 이렇게 Node.js의 바이너리 설치 방법대로 그대로 한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노드랑 npm 명령어를 유저 빈에다가 이제 심볼릭 링크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MVM을 이용해서도 그 Node.js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 MVM의 기본적인 그 설치 과정이랄까? 얘를 git 클론 해오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제 MVM이란 명령이 그냥 어떤 파일로 있는 게 아니라 배시 펑션이어가지고 꼭 이 위치에 있는 쉘 스크립트를 소스 명령으로 실행을 해줘야지 이제 그 다음부터 얘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이제 워커어라운드로 이 안에서 이 배시를 하나 더 실행시키고 그 안에서 이 파이프를 써가지고 이렇게 넘겨주게끔 하면은 이 뒤에서부터는 이제 MVM이라는 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VM으로 0.10의 최신 버전을 깔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위치에 이제 노드랑 npm이랑 명령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볼릭 링크로 걸어주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것처럼 이제 똑같이 노드랑 npm이랑 명령어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빌드를 하면 되고요. 아직까지 얘를 실행시킬 건 아니니까 런 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얘는 그 민스펙 관련해가지고 그런 시드 프로젝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minIO라던가 minjs.com 이라던가. 근데 저희 팀에서 쓰는 거는 이 제너레이터 앵글러 풀스택이고요. 얘는 요맨 제너레이터 중에 하나고, 제너레이터 앵글러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이제 풀스택 버전으로 수정을 한 거고요. 저희는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 만들어주는 그런 샘플 프로젝트를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랑 바우어랑 그런트를 설치를 한 다음에 이 제너레이터 앵글러 풀스택까지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폴더에 들어가서 요 앵글러 풀스택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은 얘가 이제 소스를 제너레이터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빌드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서버 실행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제 npm 바우어 그런트들의 명령어를 써서 해보면 되고요. 이런 건 뭐 참고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 이제 약간 변경을 좀 가한 게,
첫 번째로 이제 뉴렐릭 설정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뉴렐릭을 설치를 하고 그 뉴렐릭.js를 루트 폴더로 복사해가지고 보통 여기 이 파일 자체를 수정을 하게끔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선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뉴렐릭 측에서 제공한다고 해야 되나? 정해놓은 그런 환경 변수를 쓰면 되거든요. 여기서 필요한 게 어플리케이션 이름이랑 뉴렐릭에 쓸 어플리케이션 이름이랑 그 라이센스 키인데 둘 다 이제 환경 변수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파일 자체는 수정 안 해줘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이 서버 앱 JS가 이제 이 샘플 프로젝트의 진입점이어서 여기 상단에다가 이런 내용만 이제 넣어주면은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만들어주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걔가 여긴 없는데 그쵸, 그런트 빌드를 하게 되면은 디스트 폴더에다가 이제 뭐 빌드를 다 시켜줘요. 근데 그 빌드 할 때 바우어 컴포넌트 폴더를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하더라고요. 얘는 사실 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 미니피케이션 된 파일들만 쓰면 되는데, 보니까 몇 가지 쓰는 게 있던데 그게 뭐 웹 폰트라던가 그런 파일들 때문에 이제 이 폴더를 그대로 복사하게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지금 이거를 복사함으로써 이렇게 도커 빌드 컨텍스트가 7MB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도커를 실행시키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뭐 폰트가 조금 웹 폰트가 깨지겠지만은 그냥 이 폴더를 복사하지 않게 처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커넥트 몽고 모듈이라고 있는데 걔는 이제 세션을 몽고DB를 써가지고 공유하는 그런 모듈인데, 걔가 이제 몽고DB의 여러 서버를 쓰도록 해놓으면은 지금 레플셋이라서 여러 서버를 쓰게 돼 있는데 얘가 제대로 지원을 안 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일단 얘도 빼놨고요. 그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하고 나니까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도커 파일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Node.js 이미지에다가 지금 이 폴더 여기서 지금 현재 디렉토리 이제 디스트 폴더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디스트 폴더에서 그 빌드된 모든 소스를 이쪽 폴더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npm install pm2를 이용해서 돌릴 거기 때문에 pm2를 설치를 하고 npm install로 해서 디펜던시를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사용하는 환경 변수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프로덕션 모드로 돌릴 거기 때문에 node env는 프로덕션이고 포트는 그냥 8080. 몽고DB 주소는 일단 기본값은 이거지만 이건 바꿔줘야 될 거고요. 뉴렐릭 앱 네임은 뭐 안 바꿔줘도 되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키도 이제 실제 실행할 때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8080 노출시키고, 그 커맨드는 pm2 start 서버 어플리케이션 진입점, 그 다음에 이런 옵션들은 pm2의 옵션인데 얘가 그 클러스터 모드로 띄워주는 옵션이고요. 맥스를 지정을 하면은 CPU 개수만큼 띄워져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해주는데 그냥 뭐 베이그런트 안에서 띄워서 그런지 뭐 되게 이제 거의 한 개만 뜨더라고요. 좋은 서버가 아닌 이상. 그래서 그 이름도 정해주고, 그 다음에 노 데몬 모드로 띄워서 이제 얘가 뭐라고 해야 되죠?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사실 로그가 여기 터미널 상에 찍히진 않더라고요. 로그를 터미널로 찍어주려면 뭔가 설정을 더 해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빌드 할 때는 디스트 폴더에 들어가서 이렇게 도커 빌드를 해주면 되고, 실행할 때 필요한 이제 옵션들이 이제 몽고DB의 실제 주소, 서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콤마로 서버 주소를 구분해가지고 여러 개를 지정하면 되고, 그 이유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 다음에 얘는 레플리케이션 셀 이름, 이렇게 해서 주소를 넘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뉴렐릭 라이센스 키도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건 또 약간 번외긴 한데 이 빌드를 하기 위해서 약간
좀 반자동화를 시도를 했다 할까요? 이런 이런 쉘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거 이제 production.sh 파일인데 걔를 실행을 하면은 빌드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GitHub 저장소로 이제 푸시를 하게끔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GitHub 저장소에 이제 푸시가 되면은 그 도커 레지스트리의 그 허브에서 또 자동 오토메이션 빌드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 푸시가 되면은 도커 파일을 이제 읽어가지고 자동으로 이미지를 빌드를 하도록 또 설정을 해놔가지고 이 이름으로 이제 또 도커 허브에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서 그냥 네, 얘도 사실 실제로는 이런 구조로는 못 쓰겠죠. 그냥 프라이빗하게 이미지를 보관해야 될 테니까. 근데 이제 예제니까 그런 구조로 해서 올려놨고요. 그래서 데모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지금 도커호스트가 2377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쪽에 그게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띄워져 있는 건 여긴 아무것도 없죠. 이미지들은 똑같이 다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이미지가 방금 그 샘플 어플리케이션의 이미지고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요. 여기에 이제 몽고 HQ URL과 그 실제 이제 뉴렐릭 라이센스 키까지 임시로 만든 키까지 넣어서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게 돼 있고요. 뭔가 워닝이 뜨긴 하지만 그리고 로컬 호스트의 8080으로 이 머신에서 이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뭔가 실제로 뜹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쵸. 일단 네, 이게 다군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게 다고 데모는 끝인가? 그래서 거의 다 보여드렸는데 이제 베이그런트 설정 파일을 좀 더 보여드릴까 해요. 지금 베이그런트를 썼는데 거기에 베이그런트는 프로비저닝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비저너로 뭐 쉘 스크립트를 쓸 수도 있고 셰프를 쓸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지금 도커를 또 지원을 해서 도커 프로비저너를 써가지고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베이그런트는 이 베이그런트인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VM과 어플리케이션 VM을 이제 두 개를 만들고 얘는 7.10, 얘는 7.20 그래서 필요한 이제 포트를 이렇게 노출시켜 놨고 근데 얘가 기본 박스로 이런 이미지를 써요. 근데 얘는 어디에 베이그런트 클라우드 같은 데 올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베이스박스를 따로 만들었어요. 일단 우분투 기본 이미지를 써가지고 여기서 이제 프로비저너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파일과 쉘 프로비저너인데 그 도커가 뜰 때 이 파일을 읽어가지고 설정을 하더라고요. etc default docker 파일을 쓰는데 여긴 기본적으로 TCP 그 소켓을 바인드 하진 않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지금 TCP 소켓으로 이제 명령을 날리고 싶으니까 그 설정을 이 파일에다가 이제 추가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하는 방법이 일단은 여기 도커라는 파일에 이 설정을 포함한 몇 가지 설정을 더 넣어가지고 일단 여기 베이그런트 상에 베이그런트에서 기본 유저는 베이그런트거든요. 그래서 홈 베이그런트 도커라는 파일로 이제 넣은 다음에 이제 쉘을 써가지고 카피를 하는 거예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위치로 카피가 안 되게 베이그런트라는 유저로 되어 있어서 이제 권한이 없어가지고 바로 카피는 안 되고 쉘은 기본적으로 이제 루트 유저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두 단계를 통해 가지고 카피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런 다음에 도커 프로비저너에서는 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이미지들을 다 풀 해오도록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스 박스를 먼저 이렇게 프로비저닝해서 띄운 다음에 그 베이그런트 패키지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걸 쓰면은 이 로컬에 제가 어떤 임의의 이름으로 박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이제 박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 두 개를 띄운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야 이제 새로운 VM 머신을 띄울 때 시간이 좀 덜 걸리거든요. 대부분 시간이 이제 도커 이미지 받아오는 데서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박스에 VM에서는 총 이제 4개의 도커 런이 실행이 되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이제 비슷하게 아까처럼 몽고디 프로세스가 3개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이렇게 써줬고요. 포트를 지정해줬고 나머지는 이제 동일하게.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터도 이렇게 또 한번 띄워주는 게끔 돼 있고요. 데모나이즈 폴스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데몬 모드로 뜨는데 데몬이 아닌 모드로 뜨게 돼 있고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여기에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름을 정해줄 수도 있어요. 여기 이름을 정해줬으면 그때는 이미지라는 또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되더라고요.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로 이렇게 아까 봤듯이 이런 형태의 이제 그쵸 명령어로 띄워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그런트 업을 하면은 방금 수동으로 다 실행했던 거를 다 한 번에 다 띄워주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떠 있는 거를 없애고요. 다 클로즈드겠죠? 그리고 베이그런트 업 하면은 얘는 지금 안 나올 거고 이미 이미지가 다 받아져 있기 때문에 뜨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제법 걸리네요. 첫 번째 이제 VM이 뜨면서 이렇게 도커 컨테이너가 이제 4개 실행이 되고요. 지금 이제 컨피규레이션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스가 뜨고 있고요. 두 번째 VM이 뜨고 있고 컴퓨터가 메모리가 8기가 밖에 안 돼가지고 얘를 띄워놨는데 맨날 클리닝 새로 하고 있어. 8기가인데 어떻게 남아있는 게 항상 1기가 정도밖에 없는지. 네, 떴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네, 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으신가요? 네, 뭐 저건 아직 운영에서는 사용 안 하시나요? 네, 지금 저희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던 거고요. 적용을 하도록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남긴 했는데요.
MMS 적용하는 걸 못 해보긴, 완전히 다 못 해본 게 이제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몽고DB에 사용자를 추가하고 패스워드를 하는 것도 안 해봐가지고 필요할 것 같고, 샤딩은 아직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빌드하는 과정이 완전 자동화는 아니라서 이제 프라이빗 도커 리포지터리를 써가지고 걔를 자동화 시키는 것과 이제 최종적으로 뭐 모니터링, 로깅을 이제 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AWS 쓰신다고 했잖아요. 네. AWS의 그 다이나모 DB라고 네. NoSQL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걸 안 쓰고 네. 특별히 몽고DB를 쓰시는 이유는? 사실 뭘 해도 잘 모르던 시절에 이제 정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이나모 DB는 더 안 알려져 있잖아요, 비교적 몽고DB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몽고DB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민스텝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아마존 환경이라고 하셨는데 네. EC2 하나 생성하고 다크를 올리고 하나씩 생성하고 올리고 이런 것들이 진행돼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EC2 인스턴스 하나에 이제 도커를 여러 개 띄울 수도 있는 거죠. 방금도 VM 하나에 도커 이미지를 여러 개 띄웠었잖아요. 경우에 따라 이제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 로드 밸런싱을 ELB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EC2는 하나인데 가장 도커 사이에서 밸런싱이 가능한 건가요? 그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까지 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한 군데서 하나 띄우고 또 PM2를 쓰면 이제 여러 개까지 동시에 뜰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뭐 만약에 그렇게 이제 도커를 한 2개 띄운다 해도 걔가 이제 포트를 다르게 띄워야 될 거고요. 그러면 그 포트 다른 거를 이제 ELB에다가 연결만 시켜주면은 돌아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같은 기능에 대해서 밸런싱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ELB를 쓰는 게요? 네. 네네. 그러니까 어떤 라우팅의 목적이 아니라 밸런싱에 대한 목적일 텐데 네. 그게 실제 아마존 EC2는 하나인데 도커가 제가 EC2를 하나로 그건 이제 데모 환경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 실제로는 아마 이제 로드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야 되겠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